네, 어제 이 시간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는 오늘 시장 나타납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결국 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했던 개인은 계속해서 지금은 적중을 하고 있네요. 계속 가는 방향이 맞다면 지금 어디 쪽에서 우리는 이 변동을 잘 버텨내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한화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럴 거면 어제 왕창 살 걸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오늘 뭐 어제 샀다고 오늘 뭐 다 오르는 건 또 사실 아니죠. 물론 여기서도 상승폭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시세가 굉장했었던 쪽은 우주로 가고 있네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스페이스 X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양한데요. 자, 긍정 의견 두 분 모두 동시에 두신 쪽은 좀 좁혀집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스페이스 X부터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이번 주 중으로 그 스페이스 X와 XAI의 인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오늘 났죠?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테슬라보다는 비상장사를 좀 더 통합시키는 게 절차상 더 간편하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제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 덕분인지 시세가 여기서 더 뿜어집니다. 무서워져요. 이게 정말 돼버리면 나중에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더 격하게 일어날지 아니면 그때까지 이용하는 하나의 정거장처럼 지금 섹터를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정거장처럼 섹터를 활용해야죠. 지금은 그게 맞다라고 봐지고 지금 우주항공 쪽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이 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걸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스페이스X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어떤 그 모멘텀을 활용을 충분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우주행정명령 서명이라든지 그리고 뭐 K-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스 2호 발사 또 이정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올라가니까 각도가 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르테미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뭐 낮은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낮게 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르 탐지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느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차트가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급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시세만 어떤 이슈만 붙으면 시세가 좀 강하게 붙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느냐? 일단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전고점 이제 오늘 돌파시도하고 있는 사하베스트 같은 것들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아르테미스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나라스페이스 같은 것들 그나마 위치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접근할 만한 어떤 위치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항공 테마 속에서 많은 종목들인데 그 속에서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많은 세트라이 같은 게 따라가야지 하신 분들은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이 저처럼 이제 그 세트라이 같은 위치가 좀 그러니까 위치라기보다는 길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담이지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우주 기반 AI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겠죠. 하게 될 건데 뭐 그 부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스페이스X하고 XAI가 합쳤으니까 이 합친 회사하고 또 테슬라가 또 합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각기 있는 것보다는 합쳐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업무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회사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추후에 만약에 스페이스X와 조금 이제 테슬라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떤 이견만 없다라면은 굳이 주주들이 반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 주식을 또 교환을 하게 되면서 또 안정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고 주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관련된 어떤 주주 배당 부분을 주주 환원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큰 무리가 없다로 좀 봐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의 어떤 합병 가능성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와, 그러면 계속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더 많이 흡수가 된다면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네. 좀 좁혀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 가운데에서도 세아 베스트 지주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여전히 괜찮을까요? 이 종목도 상승 가도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언급 주셨었고요. 이 종목 또한 오늘 고가권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나노팀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다 위로 가서 문제인 거죠?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고점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사실 저 수치만 보게 되면 119%잖아요. 저 정도면은 그래도 단기간 좀 챙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챙기고. 예, 아까 말씀 세아베스트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고점 이제 동고 돌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더라도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란지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를 때마다 하여튼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이제 분산돼서 많은 것보다는 또 이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아베스트 지수 쪽으로 일단 선택과 집중을 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선택과 집중, 네네. 세아 베스텔 지주 쪽으로 좀 더 모아가 보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스페이스X 모멘텀이 더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서의 수급적 연속성은 종목을 잘 집중해서 더 대응해 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아, 정말 어제 걱정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있네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근데 의견이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정원정 부장님께 긍정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자, 투톱은 정말 어제의 서름을 오늘 다시 쏟아내면서 와, 대단하네요. 현재 플러스권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지금 반도체는 결국에는 그 이익 가시성 너무너무 투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에 흔들리면 사는 게 맞다. 그게 조금 지속되더라도 일단 내 눈에 눈봉이 보이면 사는 게 맞다를 어제 좀 경험시켜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낸드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도 나타나서요.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한 오늘로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봤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춤을 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많이 급락이 나오고 좀 안 좋았었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보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집중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수급이 꼬였다라는 부분,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좀 약간 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게 계속 전처럼 계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네네. 않으면 상승이 조금 약간 추세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급락이 나온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비중을 줄여서 소부장 쪽으로 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소부장 말씀드리면 네.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제는 물론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종목별로 아니면 또 이제 또 세분화된 내용별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20% 맞아요. 넘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 최근에 어쨌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한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기존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은 지금 부각받는 그런 시점 한번 조정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부각받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확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 소부장 종목들도 편차는 좀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쪽에서 보셔도 충분히 무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부장단에 있어서의 움직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 마이크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추가 전략을 1월 중순에 받았을 때 외국인 매수세에 좀 더 체크해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자 의견을 주셨고, 결국엔 이 종목이 39,500원 터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고가권에서의 고가놀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네. 때는 한번 조금 뭐 기간 조정이든 아니면 네.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오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만 원 후반대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차익 실현을 보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체 종목군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하는 쪽이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특별히 어느 업종이만 좋다라고 이렇게 네.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종목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이 하나마이크론은 미리 올랐지만 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아까도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처럼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부장단에서 키가 좀 낮춰져 있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에서는 지금은 다음 순환 타자로서 노려보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3만 원 후반부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조금씩 비중 줄이자 의견 나왔고요. 정태근 지사님의 중립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속 가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내시는 것도 용기가 네.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예요? 뭐 용기는 아니고 그냥 제 그래요? 판단인 거죠, 뭐. 제 여기서는 판단이고. 그러면 좀 끊어가자, 이제 전체 매도는 아니다의 중립인 거예요? 일단은 뭐 어찌 보면 전체 매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오. 그 제가 이제 마감 방송에서 마찬가지고 지난주부터 제가 반도체는 중립으로 의견을 네네. 이 시간에 바꿨었거든요. 바꿨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의견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일단은 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일단은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좋습니다. 좋은 건 맞아요. 저도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체크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 체크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뭘 체크하냐면은 디램 수출액까지 체크를 하거든요. 수출액.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 6조 1천억이었는데 제가 예상치는 6조 7천억이었거든요. 1월 달. 근데 그것도 뛰어넘는 7조 3천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쇼티지 네. 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 쪽 가격 인상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이게 매수지 중립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게 되고. 더불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을 했던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1월 달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도 쭉 그 마감방송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고 이것들을 주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느냐, 그런 반영시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소화하는 기간이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램 수출액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매일 확인한 것 두 가지, 2차 전지 얘기할 때, 반도체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게 디램 익스체인지 요건데 거기 들어가서 디램 가격을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거든요. 근데 1월 중순부터 조금 이제 변화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디램 가격이 이제 $30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31달러 돌파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셋째 주에 $30 돌파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확인하기 전까지 봐도 $31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디램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됐고 디램 수출액에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작은 이게 디램 가격이 조금 30달러에서 정체가 나온, 아직 뭐 31달러 돌파가 안 됐으니까 정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이 만약 2월 중순까지도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것도 전 개인적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 앞으로를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그거보다는 중립 관점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네네. 가격 조정이 됐든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이익 지속성을 확인했을 때 폭발적인 속도가 나올 땐 그때는 그럼 긍정으로 돌아설 수 있는 관점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찌 보면 이랬다가, 어찌 보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상황에 따라 바꾸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좋은 것과 주가가 같이 연동이 돼서 갈 때도 있지만은, 이게 한 번 쓰면 이제 디커플링 역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초반에 그 전력 설비가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예.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이 하이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작년 이제 12월 달 중순 이후부터 계속 반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40% 이상 상승한 부분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어쨌든 1월 셋째 주부터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을 또 감안을 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할 건 좀 조심하자 의견까지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사실 소부장단 종목도 많이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뭐 한솔케미칼, SNS텍, 테스와 같은 종목들도 주신 바 있었는데요. 지금은 투톱의 움직임을 잘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중립 관점으로 시장 좀 더 바라보겠다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력 얘기 살짝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조적으로 우리가 이익과 주가의 성장을 같이 볼 수 있었던 전력단 현재 구간에서도 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평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외국계 창구와 그 기관 쪽에서 LS 일렉트릭을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듯이 지난해 K 변압기 3사의 미국 합산 점유율은 40%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늘 있어 왔죠. 미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야기, AI 경쟁과 함께 촉발된 전력 전선주가 다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호정 부장님, 사실 계속해서 잘 수밖에 없었던 내러티브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수급이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한 오늘장의 양봉일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 전력 종목들이 약간 좀 쉬었던 부분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오늘 그 아까 말씀하셨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한 15% 이상 강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1월 달 들어서 좀 쉬다가 1월 말부터 조금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전력기계도 좀 쉬면서 조금 힘을 모으지 않았나, 모으면서 조금 대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작년에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뭐 크게 훼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물론 이제 성장률에 대한 거는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성장은 계속한다. 이거는 어쨌든 수요 공급 봤었을 때도 수요가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게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쇼티지 현상이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이 전력기업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마진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약간 뭐 중립이나 한번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동안 마을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거기다 수급도 물린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3사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준역에 보고 있는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었었던 이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에 있긴 한데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90만 원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력 중에서는 탑픽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간 다시 100만 원 자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구간 예쁜 박스권 에너지를 잘 모아가고 있다로 정리 나누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계속된 투자 이야기 그리고 AI 시대, 그렇다면 전력은 늘 필수니까 그 관점에서 우상향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의 의견은 어떨까요? 중립과
긍정인데요.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이거 2주 전인가요? 얘기 나눴을 때 법안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제반 조건을 언급 주셨죠. 네. 근데 지금 그쵸. 속도 주문. 대통령 또한 속도 주문을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셨고 정태 의사님도 속도 주문을 해 주셨던 건데 어쨌든 그걸 기다리면서 매수는 가능한 기간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부분, 어떤 의미로 속도 주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쨌든 증시의 테마가 되고 이슈가 된다라면은 빨리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빨리.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계속 딜레이가 되게 되면 네. 이렇게 호재로서 영향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물론 영역의 차이가 있고 섹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인가요? 엔비디아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 이슈 한번 보세요. 공급 될 거야 계속 희망 고문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슈로서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것 되든 아니면 실패하든 빨리 이제 결정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 번 이제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호재로서 영향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실행이 돼야지 어쨌든 이게 테마 형성이 되고 그 영향이 AI 쪽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법안 발의를 목표로 현재 이게 나온 상황인데 이게 핵심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은행 50% 플러스 한 주 룰 맞아요.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이제 최대 단일 주주로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공공과 민간이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단 물론 민간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인의 어떤 안정성을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공공도 한 번은 같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좀 그 안정을 찾으려면은 요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플러스 최대 주주 이제 최대 단일 주주 핀테크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법안이 어쨌든 빨리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첫 번째는 4대 금융지주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대 놓고 거기에 플러스 방금 말한 핀테크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NHN, KCP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더존이라든지 헥터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통과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 연휴 전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슬슬 바닥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지사들은 주가 흐름이 다 괜찮아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이 그죠. 돌파가 된 나왔죠. 상황이고, 그죠? 신한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금융지주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슈를 안고 가게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선택지로 방어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연말이 아니죠. 결산하게 되면 또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 네. 자세 소각 같은 부분도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그런 관점에서 우상향을 좀 지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봐야 돼요, 핀테크 봐야 돼요 라고 여쭤보려 했는데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 머리를 읽으셨나 싶었어요.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실리콘2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 중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다이 글로벌의 한성 USA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리콘2가 아무리 유럽과 중동에서 그런 유통처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좀 앞으로 이런 게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너무 힘드네요. 지금 보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헌정 부장님? 뭐 섣불리 얘기하기도 좀 네. 그렇게 오늘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양도성이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서 좀 진정이 되고 오늘 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점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번 조금 힘을 더 모아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더 빠져서 종가가 저가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피할 수 있으신 분은 좀 피하는 게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버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장중 저점 정도는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끈질기게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화장품 쪽이나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 미용기기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약간 그렇게 주목받지는 네.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힘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워낙 이 자금이나 이런 게 돈이 많다라고 하면야 뭐 여기도 올라가고 있긴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소외를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클래시스 쪽에서는 이전에 언급 주신 바 있고 목표가 달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간 잘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탑픽으로 넘어가고요.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오늘 제닉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화장품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 네. 이유는 업종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말씀드려는 제닉이라든지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일단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종목선에서 선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사실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 갔는데 그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영업이익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근데 연간으로 보니까 또 얘기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적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사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바이던스 이제 콜라겐 마스크팩 관련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여성분들 아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팩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 소진 때문에 4분기 실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2월 중순부터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재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나갈 출하량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는 좀 부진했었지만은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상승이 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이제는 관심 가져볼 만한 어떤 흐름이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주가 좀 확대가 좀 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1분기 실적 예상 영업이익이 54억 정도 예상되고 전년 대비 43%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5일선과 21선을 뚫어버리는 이제 거래량 실효준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아래권 달리는 어떤 이걸 조정을 해야 될기도 좀 어정쩡한데 어쨌든 상가가 네. 오늘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전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22,5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장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241선 있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일선 부근인 이제 5일선 부근이 19,5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닉 봤고요. 이어서 다음 탑픽입니다. 리가켄바이오를 챙겨주셨네요, 정원정 부장님. 제가 원래 바이오 종목 많이 하진 않는데 네. 오늘 좋은 자리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주면서 20만 원대까지 뭐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보면 매년 한 개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쯤에 특히 기술 이전 딜이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도 약간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제 끝까지 기술 이전 딜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실망감에 이제 1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이전의 이 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보유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 나는 거 봤었을 때는 아주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부양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있다는 거 감안했었을 때 한번 잡아볼 만해서 오늘 공격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업종 특성상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까지 투자 판단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